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 지자체 인구 감소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도내 11곳 시군 외에도 대도시 역시 인구 문제를 위기로 받아들이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53만의 김해시가 인구 대책으로 어린이공원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색 주장이 김해시의회에서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제안한 당사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나오셨고요. 또 지난해 창원시에 시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화제가 된 바 있는 창원시의회 전웅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자체마다 인구정책 발굴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눈길을 끄는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직접 제안을 하셨죠? 네. 어린이 공원과 인구 대책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회장으로 있는 김해시의회 알뜰살림연구회에서요. 방치된 공유재산을 새롭게 탈바꿈해보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집행부 이제 업무보고 시간에서도 김해도 뭐 사상근린공원이나 밀양 아리랑공원처럼 제대로 된 공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네. 의견을 한번 제시했었는데요. 인구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리 도시 참 살만한 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만드는 것이 이런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 조성에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알뜰살림연구회에서 이 의견을 함께 고민을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뭐 공유재산의 사용이나 쓰임, 예산의 타당성을 살피는 연구회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인구정책을 고민을 하다가 나온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나온 제안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든 뒤서든 내용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온 인구 정책을 보면 정착 지원금, 출산 격려금에 쏠려 있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데 다양한 인구 정책이 있습니다만 네. 왜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구 56만의 김해는요, 평균 연령이 약 42세이고, 특히 장류 지역은 평균 연령이 약 37세로 상당히 젊은 도시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연령대에 인구 유출이 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문화적 결핍, 기반 시설 부재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착 지원금이나 이제 출산 격려금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결정할 때요. 우리가 그 주변에 뭐가 있을까? 보통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공원 조성이 젊은 층, 특히 이제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께 저는 어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네. 같은 맥락으로 전웅표 의원께서도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 게 의원직 하시면서 어린이 놀이터에 주목을 했고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순항 중인 걸로 아는데 김유상 의원의 이런 제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 같은 고민에 대한 맥락이었습니다. 저도 육아를 했던 네. 시절이 있었던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 역량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산성, 효율성, 경제 성장이 주된 방향성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성 형성이나 그리고 안전한 놀이터 공간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미흡한 정책을 실천해 왔습니다. 네. 아이들에 대한 1차적인 혜택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고 부모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혜택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출산율을 많이 높이자는 이런 정책을 했다는 좀 어불성설이었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김유상 의원님의 정책은 아이들이 안전한 놀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주거 선택지에서 문화적인 시설의 혜택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되는데 가장 네. 적절한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 이 점에는 저도 깊은 공감이 가긴 하는데 실제로 이 공원을 짓는다는 것이 인구 대책을 위해서 나온 제안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유입이나 정주 또 유출에 영향을 좀 줘야 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생각에서는 확실히
정주 환경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인구 유출을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도움이 정책이에요. 된다. 창원시에서는 슝슝통통 놀이터라는 놀이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 대신 뭔가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 마련하게 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시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놀이터가 필요한지 정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놀이터이기 때문에 네. 정주 환경은 꼭 개선될 수 있는 요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유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게 주택을 선호하는 제1 기준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환경의 여건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인구가 사시는 이유도 교육 혜택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자연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정주 여건의 틀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종 보고서나 각종 용역이나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들이 지금 주거와 그 다음에 선택지, 살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그 선택 요소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네. 공원이나 조경시설은 어떻게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가, 친환경 시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가가 사람들이 주거 지역을 선택하는 제1순위로 판단하는 기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된다고 하면 인구 유입이나 정주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김유상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될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네. 이후에 어떤 좀 효과들이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제 최소한의 인구 유출을 한번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의견을 사실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인구 유출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비 기준으로 보면요. 5년 전보다 어린이집이 약 한 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한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이제 합산 출산율을 보면요. 0.75%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는 오명 속에서 이제 인구 유출은 모든 지자체의 공동 과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인구에 대한 그 인식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양에 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양양의 인구는 약 한 28,000명 정도 되는데 네. 양양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간 약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는 인구가 한 100원 정도 쓴다고 봤을 때 양양을 와서 관광 와서 쓰는 사람이 한 1,000원 정도 쓰는 인구. 결국 김해를 대표하는 어린이 공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인구에 대한 근본적인 이 패러다임이 좀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인근에 위치한 인구를 김해로 유입하는 효과와 네. 출산율 상승 효과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대략 좀 구상을 해봤을 때 어린이 공원 어떻게 좀 구상을 해보셨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우리 시에 가장 맞는 공원 형태는 사상 근린공원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사상 근린공원이 1단계 사업이 약 한 70억 정도 들어갔었고 2단계 사업이 한 65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가 이제 토지 보상비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상한 어린이 공원은 공유재산 부지에 설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시정에 맞게 시설 용역부터 넣어봐야 되겠지만은 대략 저는 한 3,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4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앞선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 조성된 슝슝통통 놀이터 뭐 공원보다는 소규모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까? 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 창원시 땅에 있는 곳에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낡은 1호 놀이터는 월영 달빛공원이라고 약 네. 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네. 낡은 놀이터 시설을 걷어내고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제안했던 놀이 공간이 들었었던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었고요. 2호 놀이터는 진해구 풍호공원에 기존에 있던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되었습니다. 네. 이 놀이터 사업은
약 9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부지에 만들어지면 일단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보상비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3, 40억 정도 예상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들어보셨을 때 주민을 위한 공공목적의 한 공간을 만든다고 봤을 때 말씀하신 예산 규모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충분한 예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창원에 같은 경우에는 6억, 약 네. 10억 정도 예산에서 아이들이 놀이터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체 프로세스가 운영됐던 기금이 그 정도였으니까요. 충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슝슝통통 놀이터의 경우에는 시민 주도형으로 만들어져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어린이 공원을 짓는다면 이 부분 또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시민 주도형 어린이 놀이터 어떤 건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주 환경을 좀 좋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주체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착이 더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 주도형 놀이터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기구입니다. 네. 보통 우리는 늘 그네, 시소, 미끄럼틀, 그런 아이들아 놀아라 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미끄럼틀 같은 줄을 서야 되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땠습니까? 실제로 어떤 것을 원하던가요? 좀 모험적이고 조금 모험적인 위험하지만은 신나게 놀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경우는 순찰을 기다려야 되는 네. 같이 놀 수 있는 시설. 네.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생각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놀이기구를 넣어주는 게 아이들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넓은 공간에서 뛰어노는 것만 해도 신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놀이기구보다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협력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어두워지고 낡아지고 이런 시기가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니터링해서 낡은 것은 고쳐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향후 김해에서 만들어질 놀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 먼저 만들어진 슝슝통통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 좀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일단 슝슝통통이 그 시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또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서 그것이 이제 진짜 현실화됐을 때는 정말 그 지역에 알맞는 그런 공원으로서 충분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 좁게는 정주 여건 개선, 또 넓게는 인구 대책이지만 어린이 공원의 어떤 수혜자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3, 40억 정도 소요되는 어떤 예산의 규모를 볼 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떤 좀 불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장년층을 설득할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생각하시는 바 있으십니까? 사실 어린이 공원의 이제 수혜자를 아이와 뭐 부모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 어릴 때 놀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 놀고 있는 건 이제 애들이지만은 네. 그 주변에 뭐 벤치나 뭐 자투리 공간에서 또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또 사용도 하시고 쉬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노는 곳이지만 부모를 위한 휴식 공간 뭐 이런 것도 저는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아이가 없더라도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공원을 자주 찾게 되면요.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이 또 활성화될 네. 것이고 그 활성화되면은 또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효과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반 시설의 수혜 대상을 꼭 세대를 분리해서 네. 이렇게 따져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험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놀이터를 창원에 두 군데 만들면서 어떤 설득 과정 이런 건 없었습니까? 많았지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이들 없는 우리들은 그 공간을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그럴 수 많아요. 있겠네요. 근데 김준성 의원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놀이터 공간이라는 것은 또 특정 세대나 특정 연령대가 노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충분히 가서 아이들 노는 모습 바라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손자나 자기 조카 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유경험자로서 놀이터 공간에 들었으면 주변에 집가 상승은 왜 아이들을 키우기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신혼 부부들이나 그 요구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른들 매일 이런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에 빠져 있다, 유튜브만 보고 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유튜브 말고 뭘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심지로 나가면 슝슝 달리는 차들, 네. 택배 차량들, 배달 오토바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우리 아이는 유튜브 속에 파묻혀 있다, 걱정이다. 그런 걱정은 주변에 어린 놀이터를 만들어주시면 다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김해시에 들어서 어린이 공원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입지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해보셨는지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알뜰살림 연구의 연구 결과에 보면요. 서김해 쪽에 이제 적절한 곳을 저희가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상 지역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구축을 한번 해보고요. 네. 하나씩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방침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의 기조에 맞춰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입지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방금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난 건데 어린이 놀이터를 지으면서 이왕이면은 장애인들도 조금 고려해서요. 네. 베리어 프리로 무장애 놀이터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자, 어린이 공원인 만큼 공원 명칭도 어린이들이 잘 부를 수 있도록 예쁜 뜻을 담아서 좀 아름다운 이름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고민으로 김해시 어린이 공원 제안한 우리 김유상 의원께 응원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연으로서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큰 보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정말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그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우리 지역이 아름답구나, 다른 지역보다 자랑스러운 지역이구나라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응원 받으셨는데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어쨌든 어린이 공원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선제해서 슝슝통통이라는 또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께 저도 또 의견도 좀 여쭙고요. 자주 소통하면서 어린이 공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제안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이 과정에 시민 주도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 공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쏟아지는 인구 정책에 어린이 공원 만들기와 같은 근본부터 시작하는 이런 핀셋형 아이디어가 더 많이 쏟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